안녕하세요. 운포TV입니다. 정부에서 일개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신도시, 일개 신도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 공공기관에서 세미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개 신도시 특별법 추진으로 보는 고양시 일산의 미래, 저는 서부권에 지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분당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일산과 분당은 시작이 똑같았습니다. 자, 그냥 내 직장이 뭐 강북 쪽이었다. 그러면 일산을 선택하신 분들, 남쪽이었다. 그러면 분당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 부동산적인 집값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게 좀 일산 주민분들 입장에서 뼈아픈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과 분당에 무엇이 달랐는지 이 정부 공공기관의 자료를 보면 결론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리모델링과 재건축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 세미나 자료입니다. 정식 명칭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뭐 복잡하죠. 그냥 우리는 그냥 특별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대표 사례로 지금 타겟으로 잡은 게 어디죠?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분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도시들은 신도시라고 지금 표기는 돼 있지만 이제는 뭐 신도시란 표기가 무색하죠. 지금 준공식이 보시죠. 95년, 96년, 95년이니까요. 지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이 특별법을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용적률 상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재건축으로 바꾸려고 한번 이 특별법을 보고 결정하려는 그런 조합단지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일산을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분당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이 특별법을 만드느냐? 세미나 자료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과거에 기원전 7000년에 농업혁명, 신석혁명이라고 하죠. 인류의 정착과 도시의 발생이 이때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큰 게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공업혁명으로 이제 증기기관차라든지 근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주거산업 공업으로 분류가 됐다는 거죠. 도시에 이런 주거 집착촌이 생겼다면 이제는 주거 산업 공업의 분류가 일어났고요. 21세기는 도시의 방향이 어떻다는 거죠? 디지털 혁명, 정보화 혁명으로 인해서 도시의 입지와 성장 요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기 신도시들이 가야 될 방향을 이 세미나에서는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주력기관 산업이 이제는 지식기반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일기 신도시들은 이쪽 산업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도시개발을 이쪽으로 해야 된다는 주거 신도시 개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법률을 왜 특별법을 만드느냐 이거죠. 자, 단지별 개별 정비. 자, 일산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일산 신도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좀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려서. 그러면 가구수 용적률 증가에 따른 이 가구수나 용적률 증가는 이번 특별법 적용이 되는 그런 지역은 리모델링을 하면 세대수를 늘려준다 그랬고요. 용적률도 수직 증축으로 해서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여기 하고 여기 또 하고 여기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인류화가 안 되고 도시의 발전에 좀 저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광역 기반 시설, 수도라든지 뭐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 계획 도시 내 새로운 수요에 대한 부지 확보, 뭐 여기만 할 수 있겠죠. 조합은 이 땅을 가진 조합은 여기만 할 수 있고 이 땅을 가진 조합은 여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 뭐 부지라든지 용도 변경이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기존에 있었던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든지 기존 이런 세밀화된 정비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도 이사 가야 되고 여기도 이사 가야 되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 어디로 이사 가냐 이거예요. 이거를 특별법에 아예 제정을 해서 요 이주자 대책까지 마련해라 이런 법률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취지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바탕으로 해서 넘어간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 사유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단기간 대규모 주택 공급 지역, 정비 시기 일시도래, 자족 기능 부족, 신도시 전체를 이번에 뜯어 고치는 거기 때문에 광역적 정비에는 기존의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뭐 재건축 사업 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특별법으로 다 퉁치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사업 시행자도 국가가 관여해서 다 보면서 특별법으로 아주 세밀하게 일시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이번에 일기 신도시들은 특별법으로 지정해 준다 그래요. 슈퍼블록 대가구 단위의 주택단지와 공공시설을 통합 정비하는 구역, 역세권 및 상업 업무, 도시 내 기반 시설 및 자동 시설의 확충,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형 주택 공급에 필요한 구역은 요 중에 하나만 되면 다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혜택은 제가 마지막 장면에 여기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혜택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일기 신도시 중에 제가 일산과 분당 뭐가 달랐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주력 기관 산업과 이거는 이제 아까 산업혁명 이후의 공업화 이런 걸 말씀드리잖아요. 종사자 중간과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봤을 때 요쪽을 좀 봐야 된다 이거예요. 요쪽을 봤을 때 여기 분당과 일산을 한번 보시죠.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비율만 봐도요. 증감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분당은 막 8만, 6만, 여기는 2만 3천 이런 차이가 있고 이 다음 화면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요 색깔만 보세요. 농도가 진한 게 지식기반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기업체 수가 많고요. 아주 새빨갛죠. 여기는 판교 그리고 분당 이렇게 있기 때문이고 수원도 뭐 있지만 화성은 동탄이 있잖아요. 용인은 뭐가 있죠? 지금 반도체로 난리죠. 그리고 용인 지금 난립니다. 그 구성역 그쪽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용인 플랫폼 시티죠. 이거 이제 한다고 해서 난린데 이 경기 이남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산업 집중도 이게 지금 국가 세미나 자료에도 나오고 있어요. 고양시는 좀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당과 차이점, 집값 차이와 부동산 차이를 가져오는 이 차이점을 세부적으로 본다면 확실히 지금 산업 구조가 분당이 뛰어나다는 게 지금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나오죠. 근린 서비스업도 높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체 수가 여기는 3.5만 개인데 여기는 3.8만 개예요. 그리고 지식 서비스업 쪽 보시죠. 요쪽이 아주 여기랑 그래프 차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기존의 근린 서비스업이나 공공교육복지업은 일산과 분당이 비슷하다고 해도 요쪽 기타 산업이나 요 지식 서비스 사업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지금 요쪽으로 도시계획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집값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일산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분당보다 좋은 게 있어요. 병원은 진짜 일산이 분당보다도 더 탁월하게 종합병원이나 병원 의료시설은 잘 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 의료시설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빼고는 거의 다 분당이 지금 녹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세미나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일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3호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정발산역이라든지 마두, 주역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을 추진을 하고 이쪽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장안 공공주택지구라든지 요 방송문화 CJ 이런 컨텐츠 밸리도 이것도 지식기반 서비스예요. 한류어드라든지 이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산 서구요. 이쪽의 개발이 성공이 돼야 되는 거고요. GTX-8, 킨텍스역을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산에 이제 와서 거주할 수 있게 이렇게 도시 정비를 해야 된다. 특별법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릉이라든지 식사지구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추진 중 JDS 지구죠. 이런 것들을 다 집약해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세미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별법이 지정되면은요, 혜택들이 많습니다. 일단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완화돼요. 요게 제일 지금 조합들이 요거 보고 있는 거죠. 높이 제한도 완화되고 이게 아주 큽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리모델링도 세대수를 늘려준다고 했어요. 상한도요. 특례를 부여해주고요. 지구 단위 계획도 좀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 물론 기부 체납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현금 납부 등이요. 공고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나 기부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줘야 된다. 요거는 이제 포인트로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주대책 순환형 주택 공급도 법률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도시 전체를 이렇게 특별법으로 뜯어 고치다 보면은 이 다 쏟아져 나오는 사람도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주대책 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를 운영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이번에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재건축 단지들, 리모델링 단지들이 이사갈 수 있게 법률로 법의 조치를 하겠다, 국가가 관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혜가 아주 꿀떡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들은 다
리모델링 추진 뭐 이런 거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양시 일산은 분당에 비해서 좀 많이 밀렸단 말이죠. 지금 집값이나 부동산. 지금 이번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많이들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일산은 일산 테크노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요일날 행복한 주말 되시고 일요일날 편히 쉬시면서 천천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